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 호남인의 진행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회사, 그리고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는 쇼핑몰 등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레미콘의 역할이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는 레미콘으로 탄탄한 기업을 일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호남 호남인, 이번에 만나볼 분은 순천의 자랑, 국내 레미콘 업계를 이끌어오신 김윤중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예. 올해 제가 듣기로는 81세시라고 들었는데. 예. 만 80입니다. 만 80이신 거죠? 예. 제 기억에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동갑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도 예, 동갑이시네요. 예. 세 분의 공통점은 뭐 굉장히 왕성하게, 건강하게 예.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이게 다 말띠들이 그렇습니다. 말처럼 열심히. 예, 네. 예. 이렇게 동안이시고 또 건강해 보이시는 이유가 또 이 호남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신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재경 광주 전남 향후에 또 재경 순천 향후에 상임 고문도 하고 계시고. 고향 사람들 만남을 하나도 비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많은 모임에 다 나가셨네요. 예, 고향을 지키고 네. 그 친교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친교 행위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 순천과 또 호남에 대한 남다른 애양심이 있으셔서 네. 막 그렇게 활발하게 또 활동하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동안이신 거 아닌가.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3가지 키워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늦둥이입니다. 회장님 혹시 늦둥이 보셨어요? 저는 네. 어머니 나이 41세에 네. 막내, 5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 회장님이 늦둥이로 태어나신 거군요. 네. 늦둥이를 보신 게 아니고요. 예. 네. 그 너무 행복한 집안에 네. 막내로 태어나서 많은 기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네. 당시 41세라고 하면은 출산이 안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간혹 뭐 40둥이, 50둥이 이제 드물게 그렇죠. 그렇게 늦둥이 보시기도 했지만 예. 그게 보편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듣기로 어머니가 일기를 계속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연지의 형태로 네. 육아 일기로 해서 그 모정의 기도라는 자서전으로 네. 제가 편집을 해서 네, 어머니 일기를요. 네. 네. 그것이 제 큰 자랑이기도 하고 네. 우리 집안에 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에는 저를 태어난 것에 대한 소감이 글귀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일기예요. 네.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예. 어머니께서 쓰신 그 일기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식은 내리사랑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막둥이로 태어난 윤중이는 예기치 않는 구슬이 내 품에 굴러들어와 나에게 한없는 행복감을 안겨주었으니 또한
효자동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저도 엄마의 입장에서 이 어머니의 일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어머니의 이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일기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저에게도 그냥 이렇게 다가오는데 회장님께서는 아마 그 마음이 더하시겠죠? 네, 더죠. 네. 그러면은 늦둥이로 41살에 이제 회장님을 보셨으니까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하고의 그 시간이라고 할까요? 어머니가 네. 104살에 소천하셨는데요. 네, 네. 백수되는 이 기념잔치에 네. 편찬을 했습니다. 어머니 백수 예, 기념으로 90세까지 쓰신 일기를 책으로 만들어내셨군요. 이 오남매 가족회는 네. 이 오남매 일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정의 기도책을 제사 때마다 같이 봉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추억하시면서 네. 성경책 다음으로 어머니의 모정의 기도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러실 만한 네, 어머니 문장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고요. 온 가족이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또 그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그려져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이 이 고향 순천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광산김씨 33대 손입니다. 네. 15대를 지켜온 둑실의 광산김씨 일가들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아주. 네. 그 15대라고 하면은 한 4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순천을 지켰기 때문에 고향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자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길이 큰 소명처럼 느껴서 서울의 수도권에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 모임을 주관하기도 하고 순천 향후에 도 향후에 광산김씨 대종회 전라도의 해병 전후회 이런 모임을 쉼없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400년이라면 뭐 정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순천의 터줏대감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이 호남 정신이 없으면은 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를 지키고 예를 지키고 믿음을 갖고 가는 호남 정신, 호남인으로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이재범입니다. 네. 사람 이름 같은데 아주 누구신가요? 특별한 사람이죠. 회장님께 특별한 저에게는 누구신가요? 큰 손자입니다. 큰 손자. 외손자. 외손자죠. 네. 산타바바라라고는 외국 대학에서 지금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군대를 갔다가 복무를 마치고 한 1년 가까이 저와 같이 사무실에서 제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80 노인이 하는 일이 어떤 감동을 받고 자서전을 정리를 했어요. 할아버지의 일대기의 자서전을? 제 일대기를 전부 스크랩화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짓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또 현역으로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마 본인의 앞으로의 롤 모델로 삼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기특하고 고마운 일인데 회장님의 20대는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을 갔었어요. 서강대학의 일기생이에요. 졸업하면서 해병대 간부후생 시험이 합격이 돼가지고 군복무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월남 사태가 있고 그래가지고 원래 복무 기간이 3년인데 5년 반을 제가 대위로 전역을 했어요.
해병대 생활이 그 또 5년 반이라는 거는 네, 굉장히 길기도 하고요. 네네. 빡세잖아요, 한마디로. 네. 부모님 반대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 해병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예. 제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어요. 아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냥 몸이 탱탱 부었고 맞고 이 부풀은 몸을 예. 보고 노인이 놀래고 누님들이랑 같이 와서 했던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 그 훈련도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래도 그 과정을 견디었기 때문에 네. 제 생애 한 터닝 포인트가 됐지 않았나. 네. 그래서 호남인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지냈던 거예요. 이게 129명의 동기생들을 함께 끌어가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그 해병 정신을 호남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레미콘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제대를 하기 전에 네. 68년 4월 달에 예. 이 결혼을 했어요. 제대하시기 직전에 예, 결혼하셨어요. 예, 그래서 부인을 만나고 예. 사업장을 제대와 동시에 서울에 있는 도봉구 방화동에 네. 콘크리트 전신주 만드는 회사, 예. 휴무관, 오도브록, 브로크 벽돌 이런 거 만드는 예. 공장에서 한 15년 가까이 종사를 했어요. 아, 15년 가까이 예, 먼저 거기서 거기서 일을 하셨군요.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라든지 네. 자재를 구매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그 현장에서 터득을 해가지고 네. 74년도에 곡성에 콘크리트 전신주 만드는 공장을 새마을 공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네. 그렇게 창업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레미콘 사업의 예. 시작이 74년에 곡성에서 예, 예. 시작이 되신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거의 50년 여년을 그렇죠. 네, 네. 그 일을 해오신 건데 어려웠던 순간이 많으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예. 그때는 돈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돈이 문제죠. 예, 자본이 문제죠. 그래서 네. 회사가 부도난 적도 있어요. 아, 어려움이라는 게 네. 돈을 어떻게 빌려오느냐가 제일 큰 어려움이었어요. 은행에서는 돈을 안 주니까 사채 시장에서도 빌려야 되고. 그걸 또 어떻게 갚으셨어요? 그래도 돈을 어떻게 빌려오느냐가 그 당시에 관리자들의 능력이었어요. 네. 이 콘크리트 전신주나 휴무관이나 이런 것들은 네. 재고 자산이 쌓이면은 돈이 회전이 안 회전이 돼요. 안 되죠. 예. 예. 그런데 우리 레미콘이나 아스콘 이런 사업은 나가면은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오니까 네. 그 자금 회전이 부담이 적어서 예. 그 레미콘 아스콘 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곡성에서 순천에서 구례에서 관양에서 여수에서 해남에서 이렇게 한 7, 8개 공장을 벌려지게 됐던 아, 계기가 사업체가 그냥 곳곳에 호남에 예. 자리를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예. 예. 평생 배웠습니다. 학교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70되도록까지 그러셨군요. 대학원의 경영자 과정 네, 네. 이런 것을 매 학기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네. 학문과 이론을 접목시키고 배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예.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시고 예. 예, 배우신 것들 또 이 사업하시면서 현장에서 또 그것들 녹여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회장님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어떤 비결 있다면 어떤 걸까요? 레미콘이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누구에게 파느냐, 이것을
염려하다가 네네.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융화 관계로 협력 관계로 도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도전해 보는 것이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인간관계. 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회장님의 이 원천이 아니었나, 에너지의 원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끊임없이 배우고 또 그거를 현장에 접목시키고 또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하면서 또 사업을 해 나가셨던 그런 모습이 회장님의 이제 일생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회장님. 네. 어느덧 마지막 키워드 남았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석천입니다. 네. 석천이 무슨 뜻일까요? 돌석자의 네. 파운틴 샘천자인데요. 샘천자. 네네. 제 아버지가 연자 석자에서 석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옥천당이라고 해서 옥천리에서 큰 샘을 이룬 샘천자를 해서 어머니의 천자, 네. 아버지의 석자. 석자를 네. 합쳐서 네.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뜻을 사모하는 뜻에서 네. 석천이라는 야호를 정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석천이 무슨 뜻일까요, 회장님? 그 마르지 않고 흐르는 돌샘입니다. 돌샘. 이 제가 태어난 고향이 순천이라는 게 삼산 이수의 고을입니다. 삼산 이수. 동천과 옥천의 두 계을이 만나가지고 옥천이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곳이고 어머니 고향이시네요. 예. 예. 아버지가 이 동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의 만남이 순천의 호족들의 만남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석천문화재단을 통해서 적게나마 이웃에게 또 불우한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인재를 개발하는 데 공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의 또 그 물려주신 재산을 또 허투루 또 쓰지 않으시고 네. 그 소중한 뜻을 이어받아서 불우이웃 또 독거노인 네. 또 장학금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기부하시고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제가 듣기로 4년 전에 특별한 곳에 또 가입을 하셨다고요. 아너 소사이어티? 네, 네. 가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순천에 8호로 가입을 했는데요. 아, 아너 소사이어티 8호 인물로. 네. 아너 소사이어티는 네. 제가 마지막에 이건 많은 나눔의 한 수단으로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너 소사이어티는 하나 했지만은 네네. 향후들이 갖고 오고 있는 장학재단에 제 소득의 몇 프로를 계속 헌납을 했습니다. 네, 아유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회장님이 또 이 장학재단 만들어서 또 그 혜택을 받고 또 자라난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도움 받으신 분들이 아마 또 커서 또 회장님의 뜻을 또 이어가는 우리 사회 곳곳에 좋은 인재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이 선한 영향력 이렇게 널리 퍼져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의 네. 지속 가능 성장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네. 이 나눔 재단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많은 이익을 재단으로 넣기도 네. 하고 선순환 구조를 그렇죠. 만들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근데 사실은 곳간에서 이십 난다고 하지만은 네. 그런 어떤 좋은 철학이라고 할까요? 또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의 그런 어떤 깊은 뜻, 고귀한 뜻이 아마 혜택받은 분들이 또 널리 퍼져나가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남을 또 위해서 기부하고 이런 문화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예.
앞으로 회장님이 어떤 또 다른 목표라고 할까요? 또 하고 싶으신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세상이 이제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와 같이 공존해 가려면은 어떻게라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고는 네. 코로나가 안 가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주주자본주의였는데 지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꿔지잖아요. 네. 주주 중심의 회사가 아니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꿔지는. 그래서 거버넌스, 엔바이런먼트, 소셜, 그 ESG를 어떻게 함께 하느냐, 어떻게 자기를 혁신하면서 네. 함께 혁신을 도모하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해서 네. 우리 회사들도 지금 어떤 전환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예, 있기 때문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기업이 적응하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죠. 예, 네. 예. 그런 그래서- 의미에서 회장님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옛날에는 경영 혁신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최선의 길인 줄 알고 경영 혁신, 고객 만족을 표방했는데 네. 지금은 그것도 통째로 바꿔지지 않고는 네, 네. 가상 세계를 포착하지 않고는 그렇죠. 사이버 스페이스를 잡지 않고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한단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DT의 그 묘미를 찾아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모색하면서 네, 고민하시면서 우리 석천장학문화재단을 통해서 네.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제 마지막 소견입니다. 네. 아, 회장님 말씀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하고 훈훈해집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그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배우시고 학습하시면서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마 직원들도 그런 회장님의 모습을 존경하고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호남인에서는 레미콘 업계의 대부이신 김윤중 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회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이고 오늘 김유정 의원님과 이렇게 대담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제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호남인으로 지정해서 네. 호남인으로 평생 살게 된 것이 너무 제 큰 기쁨이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남인 재미있게 보셨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향이 순천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거기에 호남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호남인으로서 고향을 지키는 청지기로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향후의 활동을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